동면 중인 곰을 깨우지 마라. 특히 그 곰이 굶주려 있을 때는 더욱. 이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생존 법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에 갓 발을 들인 외래종 하이에나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무지함의 대가, 그것은 때로 조직 전체의 파멸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의구현의 짜릿한 여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맨주먹 하나로 범죄자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점심, 영등포 구시장의 아스팔트 위로 지열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진 곳, 춘자 할머니의 고기구이 집에서는 삼겹살 익어가는 냄새와 지글거리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하고 있었죠. 작고 허름해서 기름 냄새가 밴 곳이지만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노동자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 가장 안쪽 원형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마동석입니다. 그를 처음 본다면 영락없이 악질 사채업자나 거친 도축업자로 오해할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거대한 덩치, 성인 남성 허벅지보다 두꺼운 팔뚝, 터질 듯 팽팽한 회색 티셔츠, 무뚝뚝한 표정에 가늘게 뜬 눈은 오로지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를 뒤집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그는 엄청난 양을 아주 빠르게 먹어치웠지만 거슬리는 소리는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고기 3인분만 더 줘요. 마동석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묵직하고 낮았습니다. 알겠어. 금방 갖다 줄게 동석아. 천천히 좀 먹어. 채할라. 구분등을 한 70대의 춘자 할머니가 고봉처럼 쌓인 고기 접시를 들고 나오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3년 전 이 시장에 불쑥 나타나 정육점을 차린 이 거구의 사내는 말수는 적었지만 시장 상인들이 힘쓸 일이 생기면 묵묵히 도와주고는 감사 인사도 듣기 전에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평화롭던 가게의 공기가 깨진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쾅!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달려있던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를 밀어내고 비릿하고 차가운 공기가 들이닥쳤습니다. 4명의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장통의 흔한 양아치들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은 정장, 셔츠깃 위로 목덜미까지 타고 올라온 이레즈미 야쿠자 문신, 올백 머리에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날카로운 눈빛. 무엇보다 그들은 어눌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냄새가 역하군. 선두에 선 남자가 눈썹 위로 긴 흉터를 드러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로 세력을 확장하러 온 야쿠자 조직 흑룡회 블랙드래건의 행동대장 켄지였습니다. 형님, 이 집 고기가 이 구역에서 제일이라던데 맛이나 좀 볼까요? 옆에 있던 부하가 낄낄대며 길을 막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입에 쑤셔 넣거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뜰 준비를 했습니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던 해병대 출신 박영감님만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늙은 노병의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에게서 피 냄새가 난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놈들의 냄새가. 박영감님은 슬그머니 마동석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구의 사내는 태연하게 고기를 집어 쌈장에 찍어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야쿠자 4명이 들이닥친 것보다 불판 위 고기가 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대한 문제인 듯 보였습니다. 켄지는 거만하게 가게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는 중앙 테이블에 털썩 앉으며 수저통과 냅킨통을 손등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집기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놀란 춘자 할머니가 주름진 손을 떨며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뭘로 드릴까요? 어이, 할망구.
제일 좋은 고기로 싹 다 가져와. 술도. 빨리 움직여.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켄지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게 안은 금연이라. 할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켄지가 할머니 얼굴에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습니다. 이 동네 법은 이제 내가 정해. 이 낡아빠진 가게. 내일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줄까? 할머니는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기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박 영감님은 쥐고 있던 소주잔이 부서질 듯 힘을 주었습니다. 나서고 싶었지만 늙은 몸으로는 무장했을지도 모를 4명의 장정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님의 시선을 끈 건 야쿠자들의 행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동석의 태도였습니다. 우물거리던 턱이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묵묵히 다음 고기를 불판에 올렸습니다. 야쿠자들은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싫은 일본어로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낄낄거렸죠. 그때 켄지가 고개를 돌리다 구석에 앉은 곰 같은 등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쥐 죽은 듯 있는데 혼자 태연하게 밥을 처먹고 있는 저 뚱뚱한 놈. 평소 사람들을 짓밟는 맛에 사는 켄지에게 마동석의 무관심은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이, 뚱땡이. 켄지가 12조로 소리쳤습니다. 마동석은 대꾸도 없이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 돼지 새끼야. 켄지가 으르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하 3명도 동시에 일어나 마동석의 테이블을 포위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춘자 할머니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손님, 제발, 저분은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시끄러워. 노란 머리의 부하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밀려나 구석에 쌓인 맥주 상자 위로 쓰러졌습니다. 우당탕. 그 소리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마동석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작고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식당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마동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켄지에게 꽂혔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공포스러운 폭풍전야의 호수처럼 깊고 어두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이야. 마동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굴처럼 낮고 굵은 목소리, 떨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확한 표준어였습니다. 사과드려. 켄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미친 사람처럼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사과. 내가 저 할망구한테. 그는 허리를 숙여 마동석의 얼굴에 술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오사카 흑룡회야. 일본에선 내 이름만 들어도 경찰들이 길을 피해 다녀. 그런데 내까짓게 뭐라고 명령질이야. 마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독하게 피곤하다는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냅킨으로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며 켄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난 그냥 정육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밥 먹을 때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해. 이 개자식이. 켄지는 꼭지가 돌았습니다. 감히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눈빛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낚아채 내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이 더 빨랐습니다. 소뚜껑만한 그의 손이 켄지의 손목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얹어놓은 것 같았지만 켄지는 마치 유압 프레스기에 손목이 끼인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놔. 켄지의 얼굴이 고통과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형님이 제압당하자 부하 3명이 품에서 잭나이프,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가장 악질로 보이는 노란 머리가 칼끝을 마동석의 얼굴에 겨누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지옥행 급행 열차 티켓을 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미련하게 생긴 덩치 좀 보라지. 이 돼지 같은 놈 뼈부터 부숴라. 그러고 나서 손 봐주자고. 그 말은 넘쳐 흐르기 직전에 물잔에 떨어진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박영감님은 보았습니다. 마동석의 회색 티셔츠 위로 터질 듯 꿈틀거리는 등 근육을, 두뇌 보이던 곰의 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죽이고 있던 괴물이 깨어나는 순간을 마동석은 켄지의 손목을 툭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4명의 야쿠자를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돼지라. 마동석이 으드득 목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돼지라고 불리는 걸 싫어해. 하지만 노인한테 예의 없이 구는 쓰레기들은 더 싫어하지. 노란 머리가 고함을 지르며 칼을 든 채 마동석의 복부를 찔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결코 닿지 못했습니다. 마동석의 거대한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고 노란 머리의 안면을 덮쳤습니다. 마치 성난 불곰이 연어를 후려치듯 퍽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터졌습니다. 노란 머리의 몸이 한 손에 들려 허공으로 붕 뜨더니 그대로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우당탕, 콰직, 테이블이 반으로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노란 머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기절했습니다.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은 3명의 야쿠자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 속도, 저 파괴력,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동석은 마치 귀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았다는 듯 손을 툭툭 털며 남은 셋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야수의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뼈를 부순다고 했나. 그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바닥이 울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와봐. 켄지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를 건드려버렸다는 것을.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곰은 깨어났고 몹시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 오만한 야쿠자들은 정육점 사장님의 참 교육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까요? 아니면 지원군을 불러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마동석이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10초. 아니면 1분. 다음은 제2부부터 제15부까지의 내용을 한국의 누아르 영화와 유튜브 썰 채널의 감성을 담아 번역 및 각색한 내용입니다. 한국어의 거친 질감과 액션의 타격감을 살려 작성했습니다.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함성도, 거추장스러운 자세도 없었습니다. 노란 머리가 바닥에 처박힌 그 순간, 벽에 걸린 시계바늘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켄지와 남은 두 부하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마동석의 움직임은 날렵한 무도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 정상에서 굴러떨어지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질량, 왼쪽에 있던 목에 진의 문신을 한 부하가 공포를 떨쳐내려 괴성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경동맥을 노린 날카로운 궤적, 하지만 마동석은 그저 왼쪽 팔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푹. 칼날이 그의 전완근에 박혔습니다. 회색 티셔츠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철 갑옷처럼 단단하게 단련된 근육이 칼날을 꽉 물어버려 뼈나 혈관까지 닿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겨우 이거냐? 마동석이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문신남이 당황하여 칼을 빼내려 안간 힘을 쓰는 찰나. 마동석의 오른손이 놈의 허리춤을 낚아챘습니다.
가벼운 스냅 한 번으로 80킬릭이 넘는 거구가 짐짝처럼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광! 마동석이 놈을 타일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마른 장작을 꺾는 듯한 갈비뼈 으스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신남은 핏덩이를 울컥 토해내더니 흰자위를 보이며 몇 번 경련하다 축 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똘마니 하나. 놈은 공포에 질려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쐈자 바지 가랑이 사이로 오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놈이 두 손을 들고 벌벌 떨며 애원했습니다. 마동석은 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게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는 켄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오사카의 잔혹한 야쿠자 켄지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인자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저 남자는 정육점 주인 따위가 아니다. 은퇴한 살인 기계다. 너 정체가 뭐야?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숨겨둔 권총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함부로 써선 안 될 비밀 무기였지만 죽음의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죽어라. 켄지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철컥. 총성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약실의 탄환을 장전하는 걸 깜빡한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의 찰나 마동석은 이미 놈의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솥뚜껑 같은 손이 총구를 움켜쥐고 악력으로 짓눌렀습니다. 강철 총열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켄지는 찌그러진 총과 마동석의 무표정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장난감 총이냐? 마동석은 짧게 묻고는 켄지의 명치에 묵직한 어퍼컷을 꽂아 넣었습니다. 빠르진 않았지만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듯한 무게감이 실린 주먹이었습니다. 켄지는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 횡격막이 마비되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놈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위액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난동이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은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냅킨으로 팔의 피를 무심히 닦아내고는 다시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노릇하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불판 좀 갈아줘요. 고기 다 타겠네. 방금 화장실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식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해병대 출신 박 영감님만이 경악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마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서울에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겠구나. 그리고 그 태풍의 눈은 바로 저기서 고기를 굽는 남자라는 것을. 하지만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켄지는 몰래 주머니 속 휴대폰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구조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지옥문은 이제 겨우 틈만 벌어졌을 뿐입니다. 춘자 할머니 가게에서의 사건 후 3일. 영등포 구시장은 기이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힐끔거리는 시선 끝에는 마동석의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 형제 정육은 처참하게 박살나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고기 덩어리들은 하수구에 처박혔습니다. 하얀 벽면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일본어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피해는 피로 갚는다. 흑룡회. 마동석은 폐허가 된 가게 한가운데 서서 빗자루로 유리 조각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예리한 사람이라면 그가 쥐고 있는 대나무 빗자루, 자루가 으스러지도록 꽉 쥐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마동지. 며칠 전 그 식당에 있던 박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군대식 호칭을 썼습니다. 당분간 몸을 피하게. 놈들은 보통 양아치가 아니야. 흑룡회는 지금 오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이야. 인천항을 통해 마약 루트를 뚫으려는데 이 시장을 물류 창고로 쓰려고 눈독 들이고 있어. 마동석은 비지를 멈추고 박 영감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하지만 전 안 갑니다.
여기가 제 밥벌이 터전입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래. 박 영감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놈들의 한국 지부장 타나카라는 놈은 고문을 즐기는 변태 사이코패스야. 자네가 펜켄지 놈이 그 타나카의 처남이고 자네는 지금 불개미 굴을 건드린 거야. 불개미라. 마동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희미하지만 섬뜩한 냉소였습니다. 제가 또 해충 박멸 전문이거든요.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정육점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창문이 반쯤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흰 양복의 남자가 마동석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럽을 하고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차는 매캐한 배기가스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마동석은 차 뒷공무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잔해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주었습니다. 검은 작전복을 입고 위장 크림을 바른 특수부대원들이 국군정보사령부 HID 마크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정중앙에 늑대처럼 번뜩이는 눈을 한 15년 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기로 약속했는데 그는 사진을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날 가만히 두질 않는군. 그때 마동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 들려온 건 할머니의 인자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춘자 할머니의 10살배기 손녀. 매일 오후 가게에 와서 사탕을 얻어먹던 지민이었습니다. 마동석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잘 들어라. 고기 썰던 놈아. 수화기 너머로 타나카의 어눌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운 클럽 음악과 저속한 웃음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렸습니다. 30분 주겠다. 강남 클럽 어비스 에비스로 와라. 혼자 와야 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1분이라도 늦으면 계집애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구워 먹으라고 보내주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동석은 폐허가 된 가게 안에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깨진 창으로 들어온 바람이 탄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뒤편의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밀어내고 바닥 장판을 걷어내자 먼지 쌓인 낡은 철제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 그곳에는 HID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 병기 미친 곰이라 불리던 시절의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중화기는 없었습니다. 닳고 다른 검은색 전술장갑, 흑단나무 자루가 달린 군용 대검, 그리고 두툼한 가죽 재킷뿐이었습니다. 마동석은 기름 묻은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가죽 재킷을 걸쳤습니다. 지금의 거대한 몸집에는 다소 꽉 끼었지만 익숙한 감촉에 전신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죽이 비틀리는 소리가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검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상자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에게 칼을 쓰는 건 자신의 기술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주먹이면 충분했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박영감님은 달라진 마동석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의 사내는 더 이상 순박한 정육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안전핀이 뽑힌 생체 병기였습니다. 자네 어딜 가려는 건가? 알면서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러요. 마동석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백미러로 마동석의 살기등등한 얼굴을 본 택시기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감히 목적지를 묻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남 클럽 어비스. 최대한 빨리 밟아 요금은 2배로 주지. 택시가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핏빛 궤적처럼 보였습니다. 동료가 배신당해 죽었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분노가 다시금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맨손으로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강남 유흥가 한복판 클럽 어비스는 화려한 3층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EDM 비트가 심장을 때리고 입구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남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흥룡회 한국 지부의 본거지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마동석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정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귀에 인이어를 꽂은 덩치 큰 기도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꺼져. 아저씨, 여긴 당신 같은 촌놈이 올 때가 아니야. 한 놈이 마동석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마동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놈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박치기를 꽂았습니다. 퍽. 코뼈가 주저앉은 기도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다른 한 놈이 전기 충격기를 꺼내려 했지만 무릎 관절을 노린 낮은 로우킥 한 방에 비명도 못 지르고 꼬꾸라졌습니다. 마동석은 신음하는 두 놈을 넘어서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이 들어서는 순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춤추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팼습니다. 그 길 끝에는 2층 VIP 라운지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타나카는 붉은 벨벳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며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울고 있는 지민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타나카 주변에는 야구 방망이, 사시미 칼, 쇠파이프를 든 야쿠자 20여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 시간 맞춰 왔군. 타나카가 비꼬며 박수를 쳤습니다. 난 내 놈이 쥐새끼처럼 도망갈 줄 알았는데 말이야. 마동석은 1층 홀 한가운데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현란한 레이저 조명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춤을 췄습니다. 애 풀어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를 뚫고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타나카가 비웃으며 술잔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냐? 여긴 흥룡회 구역이야. 넌 제 발로 도살장에 걸어 들어온 돼지 새끼일 뿐이라고. 타나카가 손짓하자 음악이 뚝 끊기고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숨어있던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구석구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1층과 2층을 가득 메운 머릿수만 얼추 5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무릎 꿇고 내 구두를 핥으면 팔 한쪽은 남겨주는 걸 고려해보지. 타나카가 킬킬댔습니다. 마동석은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목을 좌우로 꺾어 뼈 소리를 내고 손목을 풀더니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직원들이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저 새끼 쫄아서 도망간다. 하지만 마동석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문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문손잡이에 끼운 뒤 맨손으로 파이프를 휘어버려 밖에서도 안에서도 열 수 없게 용접하듯 꼬아버렸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 50쌍의 당황한 눈동자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마동석의 목소리가 밀폐된 클럽 안에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너희랑 갇힌 게 아니야. 너희가 나랑 갇힌 거지. 지옥문이 닫혔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동석의 말이 끝나는 순간 클럽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야쿠자들의 얼굴에 서려 있던 오만함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당혹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잠근 건 절망에 빠진 자의 발악이 아니라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포식자의 행동이었으니까요. 저 새끼 죽여. 2층 난간에서 타나카가 악을 썼습니다. 분노 섞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5놈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맥주병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동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차처럼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선두의 선 놈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우드득. 흉골이 함몰되는 끔찍한 소리. 맞은 놈은 뒤로 튕겨나가며 뒤따라오던 새 놈을 볼링핀처럼 쓰러뜨렸습니다.
마동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덤비는 놈의 멱살을 잡아 방패로 삼아 날아오는 방망이 세례를 막아내고는 그대로 놈을 집어던져 바텐더 테이블을 박살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무술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HID 특수요원의 살상 무술 간결하고 잔혹하며 절대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마동석의 주먹과 발은 정확하게 급소만을 노렸습니다. 무릎 관절, 목을대, 명치. 그는 고통을 주기 위해 때리는 게 아니라 전투 불능으로 만들기 위해 파괴했습니다. 막았어. 계단으로 못 올라오게 해. 야쿠자 떼가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층으로 가는 계단은 좁아서 기껏해야 2명이 나란히 설 수 있는 너비였습니다. 마동석이 선택한 사지 스디였습니다. 그는 계단 입구를 틀어막고 죽음의 깔때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도를 든 놈이 위에서 내려배기를 시도했습니다. 마동석은 상체를 살짝 틀어 피하며 난간을 박살냈습니다. 동시에 놈의 턱에 어퍼컷을 꽂았습니다. 검객은 공중제비를 돌며 기절에 떨어졌습니다. 바닥과 계단은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 뼈 부러지는 소리, 타격음이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냈습니다. 마동석의 등과 어깨에도 방망이가 몇 번 꽂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 같았습니다. 맞을수록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던 타나카의 손에 들린 시가가 덜덜 떨렸습니다.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저 정육점 놈. 사람이 아니다. 청동 피부와 무쇠 뼈를 가진 괴물이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바닥에는 3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널브러져 신음하거나 기절해 있었습니다. 남은 놈들은 뒷걸음질 치며 무기를 든 손을 떨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저 인간 분쇄기에게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동석이 첫 번째 계단을 밟았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가죽 재킷 사이로 멍든 근육이 보였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처음보다 더 흉폭해져 있었습니다. 올라간다. 마동석이 타나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겁에 질린 타나카가 지민이를 끌어당겨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인연 목을 따버리겠어. 마동석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는 한쪽 눈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타나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깟 과도가 널 살려줄 것 같나? 해보자고. 타나카가 악을 쓰며 칼날을 지민의 목에 더 깊이 눌렀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타나카의 등 뒤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폭발음은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타나카의 등 뒤 2층 통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그림자 하나가 유리를 깨부수며 난입했습니다. 박영감님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잘 손질된 군복을 입은 노병의 손에는 사냥용 석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화살이 타나카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끄악! 타나카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 동지, 돌격해! 박영감님이 외쳤습니다. 마동석은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박차고 계단 5개를 한 번에 뛰어넘어 인간 미사일처럼 날아올랐습니다. 타나카의 최정예 호위 무사들,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일명 혈수 쉐셔들이 일본도를 뽑아들고 앞을 막았습니다. 밑바닥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검술은 빠르고 날카로웠으며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세 자루의 칼이 목, 배, 다리를 동시에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마동석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목을 노리는 칼날을 향해 왼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꺼운 가죽 재킷과 근육이 찢겨나가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대가로 칼날은 그의 근육 사이에 단단히 박혀버렸습니다. 마동석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오른 주먹을 가운데 놈의 안면에 꽂아 넣었습니다.
안면 골격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놈은 튕겨 나갔습니다. 그는 몸을 회전시켜 팔에 박힌 칼을 든 채로 나머지 두 놈을 쓸어버렸습니다. HID의 근접 전투 기술 CQC이 폭발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볼펜이 적의 손등을 뚫는 송곳이 되었고 두꺼운 크리스털 재떨이는 적의 무릎을 박살내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호화롭던 VIP룸은 붉은 피와 살점이 튀는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어깨에 화살이 박힌 타나카가 비상구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마동석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칠갑을 한 그의 모습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살려줘. 타나카가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애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제발. 마동석은 타나카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깨진 유리창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돈으로 저 아이의 공포를 씻을 수 있나. 마동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찰나. 거리 아래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밤거리를 메웠습니다. 무기를 버려라. 경찰이다.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동석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찰들 뒤로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이 기모노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흥룡회의 총수 야마모토가 직접 한국에 온 것입니다. 타나카가 야마모토를 보고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넌 끝났어. 회장님이 오셨다. 경찰도 흥룡회도 널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마동석은 박 영감님 품에 안겨 떨고 있는 지민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흥룡회는 손을 써서 그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갑시다. 마동석은 타나카의 관자놀이를 가격해 기절시킨 뒤 지민이를 어깨에 메고 박영감님과 함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어둠 속으로 더 깊고 위험한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남경찰서 서장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형사과장 최대령이 찻잔을 들고 여유롭게 앉아있는 일본인 노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마모토였습니다. 야마모토 회장님, 마동석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죄목은 살인 미수, 납치, 특수 재물 손괴입니다. 최대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 흥룡회에게 매수된 부패 경찰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직하지만 섬뜩한 살기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최대령, 난 종이 쪼가리 수배 전단 따위 필요 없소. 난 그놈의 목을 원해. 감히 흥룡회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경찰이 못한다면 내가 무사도 부시도의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겠소.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나 갑오로 내려오는 일본도 카타나를 뽑았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에 먼지마저 벨듯 빛났습니다. 그가 가볍게 검을 휘두르자 앞에 놓인 두꺼운 참나무 탁자가 소리도 없이 두 동강 났습니다. 그 고기 장수, 곰 같은 힘은 있지만 뱀 같은 교활함은 없더군. 진정한 무술이 무엇인지 내 친히 가르쳐주지. 한편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 마동석은 스스로 목에 상처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이 나무 토막을 입에 문 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잠든 지민이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자네, 현상수 배범이 됐어. 박 영감님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놈들이 자네를 납치범으로 몰고 야쿠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켰어. 마동석은 입에서 피 묻은 나무 토막을 뱉어내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익숙합니다. HID 시절에도 우린 이름 없는 유령이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해. 자네 혼자 경찰과 흥룡회를 동시에 상대할 순 없어.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동석이 전투와 밑창을 뜯어 숨겨둔 유심칩을 꺼냈습니다. 제게 목숨을 빚진 여자가 있죠.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년 만이군. 미친 곰,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안 죽어. 거대한 쓰레기장을 치워야 해서 유령의 도움이 필요해.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내 몸값 비싼 거 알잖아. 야마모토의 목으로 지불하지. 어둠 속의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마동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적 야마모토 역시 서울 전역에 거대한 포위망을 펼쳤습니다. 한국 지하 세계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골목 그림자 속에서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지민이를 박 영감님 편에 시골로 피신시키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남았습니다. 야마모토는 마동석의 목에 현상금 10억 원을 걸었습니다. 전국의 깡패, 현상금 사냥꾼, 부패한 경찰들까지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동석은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은신 기술로 CCTV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하수구와 폐건물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흑룡회의 자금 줄인 불법 도박장과 밀수 창고가 하나씩 불타올랐습니다. 마동석은 신출귀몰한 게릴라 전술로 야쿠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놈은 귀신입니다. 악마라고요. 창고 폭발에서 살아남은 조직원이 야마모토 앞에서 벌벌 떨며 보고했습니다. 격분한 야마모토가 칼을 휘둘러 부하의 목을 쳤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놈은 인간일 뿐이다. 당장 쥐새끼의 숨구멍을 찾아내. 그 시각 마동석은 어느 낡은 식당의 지하 와인 저장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연락했던 여인, 천재 해커이자 정보상인 한미소가 흑룡회의 비밀 장부를 해킹해 보내왔습니다. 경찰이 그 구역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한미소가 이니어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스왓 특공대가 들이닥치기까지 10분 남았어. 충분해. 마동석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야마모토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늙은 야쿠자 보스는 가문의 명예와 미신을 맹신했습니다. 놈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거래를 앞두고 인천항에서 기원제를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인천으로 간다. 미쳤어. 거긴 놈들의 본진이야. 그래서 가는 거야. 마동석이 짐을 챙겨 떠나려는데 지하 문이 부서지며 랜턴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경찰이다. 들이닥친 팀의 리더는 부패한 최대령이 아니었습니다. 김경희, 몇 년 전 화재 현장에서 마동석이 구해줬던 강직하고 정의로운 젊은 형사였습니다. 김경희는 마동석을 보고 총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형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자수하세요. 제가 누명 벗겨드리겠습니다. 마동석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형사, 정의는 법전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에 있지. 그가 자신의 왼쪽 가슴을 툭 쳤습니다. 쏘게 만들지 마요. 김경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마동석이 달려들었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 김경희와 동료들의 총을 빼서 분해하고 그들을 기절시켰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미안하다. 나중에 죗값은 달게 받으마.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쓰러진 김경희는 멀어지는 영웅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움에 눈물 흘렸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훔친 화물 트럭 안. 쪽잠에 든 마동석은 피냄새 진동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15년 전 북부 국경선 HID 팀장 마동석, 코드네임 미친 곰. 그는 화학무기 공장을 폭파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는 성공했지만 퇴로가 끊겼습니다. 수백 명의 적군에게 포위된 상황. 그 생존의 전장에서 마동석은 학살자가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적의 목을 꺾고 계곡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동료들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그의 인간성은 조각나 버렸습니다. 그는 사륙 머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귀환 후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던 버섯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수녀님은 그의 망가진 영혼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 손은 너무 강하고 슬프구나. 수녀님이 상처투성이인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힘 자체엔 죄가 없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약속해라. 앞으론 그 주먹을 오직 지키는 데에만 쓰겠다고. 분노를 쏟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마동석은 훈장도 버리고 전역하여 낡은 시장통의 정육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을 따던 칼로 고기를 썰어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맹세를 깼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려 잠에서 깼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크고 투박하고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수녀님, 죄송합니다.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악마를 상대하려면 천사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제가 악마가 되겠습니다. 인천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철로 만든 괴수처럼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씻어내고 비장한 최후를 준비하는 비였습니다. 마동석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항만 게이트로 돌진했습니다. 쾅! 철제 게이트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항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광장 한가운데 연기를 뿜고 있는 트럭을 비췄습니다. 야마모토는 관제탑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쥐새끼가 드디어 독 안에 들었군. 그가 명령했습니다. 죽여라. 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흑룡회 한국 지부장 자리를 주겠다. 쇠파이프. 일본도 권총으로 무장한 100명이 넘는 야쿠자들이 트럭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운전석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너덜너덜해진 문을 열었을 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속 페달 위에 벽돌 하나만 놓여 있을 뿐. 뭐야? 그 순간 가장 높은 컨테이너 위에서 검은 물체가 무서운 속도로 낙하했습니다. 쿵! 마동석이었습니다. 그의 착지 충격에 주변에 있던 놈들이 충격파에 휩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타이어 고무와 철판을 덧대 만든 급조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판 중세 기사 같았습니다. 파티 시작해보자고. 마동석은 더 이상 봐주지 않았습니다. 주먹 한 방에 사람이 5미터씩 날아갔습니다. 놈의 다리를 잡아 곤봉처럼 휘둘러 대여섯 명을 쓸어버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는 불패의 전쟁신이었습니다. 흑룡회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총알은 갑옷에 튕겨나갔고 칼은 그의 맨손에 꺾였습니다. 마동석은 야마모토가 있는 관제탑을 향해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죠. 마동석이 관제탑 입구에 도달했을 때 바닥이 꺼졌습니다. 거대한 지하 함정이 입을 벌렸습니다. 마동석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지하 벙커에는 야마모토의 최정예 호위무사, 일명 사천왕 스텐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구의 스모 선수, 단검의 달인, 무에타이 챔피언, 그리고 쇠사슬을 쓰는 살수,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미친 곰 스모 선수가 기괴하게 웃으며 마동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지하에서의 전투는 지상보다 훨씬 처절했습니다. 스모 선수가 마동석을 껴안아 움직임을 봉쇄하자 무에타이 선수가 니킥으로 복부를 가격했고 단검잡이가 허벅지를 그었습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마동석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끝이다. 쇠사슬잡이가 마동석의 목을 감아 조였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민이의 웃는 얼굴, 춘자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마동석이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질렀습니다.
그는 목을 조르는 쇠사슬을 잡고 초인적인 완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쇠사슬잡이가 허공을 날아 그에게 끌려왔습니다. 마동석은 끌려온 놈을 방패 삼아 무에타이 선수의 발차기를 막아내고 그대로 스모 선수의 가슴팍에 박치기를 꽂았습니다. 흉골이 함몰되는 소리와 함께 거구에 스모 선수가 즉사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이었던 스모 선수가 쓰러지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마동석은 무에타이 선수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단검잡이의 손목을 으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잡이를 그의 무기로 목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4분 후 피칠갑이 된 마동석이 비틀거리며 벙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 야마모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관제탑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야마모토가 카타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늙은 보스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호적수를 만난 무인의 희열로 눈을 빛냈습니다. 내 시련을 모두 통과했구나. 전사로서 인정해주마. 야마모토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검술은 무적이다. 내 투박한 주먹 따위는 내 옷깃도 스치지 못해. 기술 따윈 필요 없어. 마동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한텐 믿음이 있거든. 믿음. 야마모토가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칼을 막아주진 않는다. 야마모토가 쇄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발도술. 은색 섬광이 마동석의 심장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마동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푸욱! 검이 마동석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당황했습니다. 검을 빼내 다시 배려했지만 마동석이 어깨 근육을 수축시켜 검날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잡았다. 마동석이 피 섞인 웃음을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HID에 금기된 전술. 육참골간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였습니다. 야마모토가 검을 버리고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동석의 오른 주먹에는 남은 모든 생명력, 모든 분노,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 방은 춘자 할머니 몫이다. 과앙. 주먹이 야마모토의 안면에 장렬했습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마모토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뒷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튕겨나가 아래쪽 컨테이너 더미 위로 추락했습니다. 흑룡회의 지배자는 단 한 방의 주먹에 무너졌습니다. 마동석은 어깨에 박힌 검을 뽑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며 벽에 기대앉아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먼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금 항구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패한 최대령이 아니었습니다. 김경희가 이끄는 본청광역수사대였습니다. 한미소가 보낸 최대령과 흑룡회의 결탁 증거를 확보하고 출동한 정의로운 경찰들이었습니다. 전원 체포해. 김경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야쿠자 잔당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투항했습니다. 최대령은 사무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김경희가 관제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테이블에 있던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있는 마동석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주변은 피바다였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의무팀, 빨리 올라와. 김경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마동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늦었어. 임마, 내가 청소 다 끝냈다. 형님, 정말. 김경희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정당방위와 조직범죄 소탕 협조로 처리될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마동석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춘자 할머니한테 전해줘. 탁자 부서진 거 미안하다고. 손에서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거인은 고개를 떨구고 긴 전쟁 끝에 찾아온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 후 영등포 구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흑룡회의 검은 그림자는 완전히 씻겨 나갔습니다.
형제 정육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네 가게에서는 여전히 고소한 고기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2인분 추가요. 익숙하고 묵직한 목소리. 마동석이 그 낡은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은 좀 빠졌고 얼굴 한쪽에 긴 흉터가 생겼으며 칼을 맞았던 왼쪽 어깨가 조금 부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지민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되고 있었고 박 영감님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박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딜 가도 할머니 밥보다 맛있는 건 없더라고요. 마동석이 쌈을 크게 싸서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김경위, 아니 이제는 김경감이 된 그가 들어왔습니다. 차복 차림의 그는 마동석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형님, 마동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형님은 무슨 깡패 같게 그냥 정육점 사장이라고 해. 가게 안에 유쾌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마동석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꽉 쥐었다 펴보았습니다. 한때 적의 피로 물들었던 이 주먹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이 평범한 시장의 평화를 지키는 데에만 쓰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찾은 주먹의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마동석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액션과 통쾌한 결말 뒤로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무언가가 남지 않으셨나요? 단순히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한 남자가 자신의 존엄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와 지금부터 나누는 모든 내용은 오로지 교육적 목적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창작된 허구임을 밝힙니다. 등장하는 인물, 단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며 폭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아닌 그 이면에 담긴 정의와 보호의 가치를 탐구하기 위함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를 통해 발생하는 어떠한 심리적, 물리적 영향에 대해서도 제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이 이야기의 의미를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마동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 초반, 마동석은 야쿠자들의 모욕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한번 터져나온 폭력은 돌이킬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먹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지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날카로운 말솜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짓누를 수 있는 힘이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 참아내는 인내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자 강함이라는 것을 마동석은 보여줍니다. 그가 다시 주먹을 쥐게 된 계기를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고기를 구워주던 할머니와 사탕을 받아먹던 어린 소녀 지민이, 즉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감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힘은 혹은 능력은 나 자신을 위해 쓸 때보다 남을 위해, 특히 나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쓰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거창하게 갱스터와 싸우는 일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곤란에 처한 동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일,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마동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과거와 구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과거 미친 곰이라 불리며 사륙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고 피 묻은 손을 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정육점 칼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던 손으로 사람을 먹이는 일을 택한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마동석이 시장통에서 보여준 환한 미소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당신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15부 마지막 장면에서 흉터가 남은 얼굴로 그가 웃었을 때 그 흉터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낸 영광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네 삶의 상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당신의 오늘이 바로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연대의 힘입니다. 마동석 혼자서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곁에는 노병박 영감님이 있었고 과거의 인연인 해커 한미소가 있었으며 정의로운 김 형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구해준 야쿠자 막내까지도 개과천선하여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동석이 평소에 시장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친절들이 모여 그가 가장 힘들 때 그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뿌린 작은 친절의 씨앗이 언젠가 거대한 숲이 되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야마모토와의 마지막 대결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는 야마모토 앞에서 마동석은 기술 따윈 필요 없어. 나한텐 신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방식으로 승리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마주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화려한 스펙, 배경, 기술을 요구하며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나요? 혹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후의 평화로운 시장 풍경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꽃이 피듯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처럼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언젠가 마동석이 보았던 그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악당 같은 시련이 찾아오고 때로는 쓰러져 울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시련을 이겨낼 힘이 있고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있습니다. 마동석이 내려놓은 주먹이 이제는 누군가를 안아주는 따뜻한 손이 되었듯 여러분의 손 또한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귀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억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따뜻함, 그리고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회복력. 이 모든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당당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감동과 여운을 잊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가슴 뛰고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먹의 신념, 그 너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선언. 본 영상은 창작된 허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교육적 논평 및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상 내의 특정 행위, 폭력 등을 모방하는 것을 절대 권장하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